가족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던 부분이었어요. 제가 전에 작품 하면서는 가족을 다뤘던 작품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또 있었고, 그리고 감독님이 쓰였던 작품에서 그 느껴졌던 애틋함이 그 여운이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하고 싶었고, 감독님께서도 저를 이렇게 캐스팅해 주셔서 감사드렸고, 그리고 영화 찍으면서도 스스로 많이 좀 감정을 몰입하고 이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연기하면서 많은 걸 느꼈고, 그래서 이 작품 이후에 좀 다른 작품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꽤나 의미 깊은 작품으로 앞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사돈 배우님. 저는 일단 심석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저한테 굉장히 뜻깊었고, 배우로서 또 그리고 동시에 과거의 인물, 어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인물을 맡아서 두 배우가 한 인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큰 경험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영화가 나왔을 때 심희섭 선배님하고 저하고 이게 어떻게 교차가 될까 이런 것도 되게 저한테는 흥미진진해서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얼른 찍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지원 배우님. 네, 저도 어린 강현이라는 인물이 감독님하고 얘기했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역할이어서 촬영에 들어가기 전부터 너무너무 기대가 됐었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어쨌든 소재적으로 평행우주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어떤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선택을 하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을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어떤 특별하고 막 대단한 어떤 소재보다도 훨씬 더 우리랑 밀접하고 좀 자연스러운 이야기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한편으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우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감독님이 예전에 읽으셨던 한 소설에서 영감을 얻으셨고, 그걸 토대로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소설이었고, 그다음 이 영화가 제작되게 된 그간의 과정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영화를 보셨으면 영화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안녕 내일 또 말하는 동명의 그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이야기도 그 한 인물이 과거의 어린 시절에 이제 어떤 애틋한 감정을 가졌던 그 친구에 대해서 그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안고 나이 든 노인이 되어서 그 시절을 이제 추억을 하고, 그때 자기가 도와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로 만들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제가 가졌던 제가 겪었던 10대 시절의 경험이 맞닿은 부분이 있어서 그 픽션과 논픽션을 이렇게 반씩 섞어서 만들게 됐고,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실제 501호 그 이웃집 그 형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들이고, 그 형에 대한 기억이 이 영화를 만드는 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제가 어떤 영상 자료원 그 홈페이지 그 웹진에 칼럼을 썼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칼럼이 영화 하고 싶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칼럼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 개인적인 소회를 이제 썼었는데, 그때 이제 한 감독님이 그 칼럼을 보시고 영화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자기가 이제 읽으면서 눈물 흘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의뢰인 만들었던 손영승 감독님이신데, 그분이 키가 엄청나게 크시고 체격도 엄청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눈물을 흘린 이야기라면 영화로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이 나중에 영화를 보시고 에이 칼럼이 더 좋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감독님의 이야기가 제 이 영화를 만드는 불씨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독님께서는 새 배우분들을 처음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셔서 캐스팅을 결정을 하게 되셨고, 그 다음에 배우분들께서는 감독님을 처음 뵈었을 때 어떤 감독님이시다, 첫인상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심희석 배우는 그 제가 친한 감독님들 중에 그 김태곤 감독이라고 있어요. 그 굿바이 싱글이라는 그 김혜수 씨 나왔던 영화 만들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의 첫 영화, 첫 장편은 아니고 두 번째 장편인데 1999 면회라는 작업에서 처음 보고 되게 마스크가 좋고 관심이 생겼었고, 이제 많은 분들은 아마 변호인의 윤중이 역할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영화 속에 너무 멋진 캐릭터였고 그 이야기를 너무 찰떡같이 잘 맞으는 연기를 보여주셨던 그때 기억이 이 영화를 할 때 동준을 생각했던 부분과 맞닿아 있었던 부분에서 캐스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홍사빈이라는 배우는 제가 어떤 단편 영화제에서 심사를 잠깐 참여했을 때, 그때 숭실대학교에서 한 감독님이 만든 단편 영화를 보고, 폭염이라는 단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너무 놀랐었어요. 저 배우가 누구지? 저렇게 신뢰를 주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배우가 누굴까라는 해서 그 감독님한테 제가 물어서 연락을 드려서 그 분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곧 개봉할 또 다른 영화, 화란이라는 영화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키실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관심 가져주면 좋을 것 같은 라이징 스타. 그리고 신재엽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물조 감독이 추천을 해줬는데 제가 보자마자 반했어요. 얘기하고 하면서. 그래서 바로 그날 캐스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몰랐는데 뮤지컬 씬에서는 거의 뭐 어마어마한 스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이 그의 이제 앞으로 다른 작업을 하는데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분들께서 이제 한번 감독님에 대한 첫인상과 이후 어떠셨는지 작업 때. 이상한 사람이 일단 책에서 느껴졌던 감성을 제가 기대를 해가지고 감독님 뵀는데, 감독님이 그때 당시에는 조금 조용하셨어요. 그리고 말수도 많지 않으셨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저도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이런 걸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그게 어색했는데, 이제 작품 같이 하기로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그런 면을 제가 많이 들여다본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이 이야기는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깊이 이해를 해야 아무래도 연기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죠. 저는 감독님 되게 귀엽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귀여움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이런 비화가 있는지 일단 몰랐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사실 저희 4명이 다 낯을 엄청 가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오고 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보석 같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약간 더 멀찍이 떨어져서 서로의 말을 오늘은 어떤 말을 할까 약간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촬영을 하면서. 그래서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감독님의 첫인상은요, 저는 계속 궁금했어요. 어떤 말을 나에게 또 해주실까, 촬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이런 궁금증을 계속 유발해 주신 분입니다. 네. 아마 다른 배우님들께서 하셨던 얘기도 다 공통점이 있겠지만, 저한테는 일단 좀 범상치 않다, 좀 특이하신 감독님이다 이러면서 같이 처음 만나 뵀을 때 하시는 말씀이 많으신데, 뭔가 이게 제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근데 그런 게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처음 만나뵈니까 감독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걸까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야 이제 정확한 포인트를 알 수 있거든요. 수많은 말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런 저희가 것들 이제 지금부터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영화를 끝나고 나서니까 조금씩 이제 알 것 같고. 사민이 말대로 저희 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소하고 고생들이 많으셨네요. 네. 배경이 왜 대구일까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감독님께 말씀을 들어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세 분 배우분들에게는 이 동주와 강현 역할이 캐릭터가 굉장히 연기하는데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외부로부터의 시선도 그렇지만 내면의 갈등도 많은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겠다고 가장 고민한 지점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예, 감독님. 네, 그 서울, 대구, 부산이 이제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서울, 대구, 부산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아마 이 대구가 사실은 제일 많이 눈에 띄실 게 이제 어떤 주인공들이 이야기가 시작됐던 곳이 이제 대구였고, 제가 대구에서 제 거의 평생 이상을 살았던 곳, 그리고 뭐 제가 뭐 저는 사투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마 제 말투에서 아마 사투리가 많이 묻어 나오실 건데,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제 대구에서 겪었던 제 실제 어떤 실제 경험이 많이 묻어 있다 보니, 그래서 실제 찍을 때도 대구에서 다 찍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가족이 등장하는 어머니와 이제 아버지 이 분위기가 제가 가지고 있는 대구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일반적인 분위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아버님이 저렇게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느낌의 분은 아니시지만 저는 제 어머니는 그 스크린에 표현되는 어머니와 실제 제 돌아가신 어머니랑은 거의 99% 똑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제 지난 시절의 기억을 최대한 정직하게, 그리고 로케이션도 정직하게 그 분위기를 가지고 오고 싶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구가 아마 다른 로케이션보다 더 눈에 띄는 공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심석 배우님. 네, 일단 아무래도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형성된 어떤 나름의 성격이 지어져야지만 이 영화가 갖는 컨셉 구성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면들을 감독님께서 아무래도 촬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 순으로 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진행 때마다 감독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어요. 그렇게 짚어주시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했던 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동준이라는 인물에게 어느 누군가가 제일 중요한 것과 그리고 관계, 그 관계에 가장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그 시대에 그 동준이 보여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가장 큰 틀은 가족이었고요. 그리고 강현, 어릴 적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강현을 가슴속에 묻어두게 된, 계속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놓지 않았던 것 같고, 이게 사실 막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특색 있게 이렇게 구분짓고 싶지는 사실 않았어요. 그게 조금 너무 드러나게 돼버리면 그거는 제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았고, 제가 가지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거를 얼마나 깊이 있고 폭넓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독님과 공통적으로 맞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그거를 많이 다듬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부족한 부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사투리라든지 그런 뭐 나이대에 혹은 직업으로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연스러움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족할 수 있어도 그 마음가짐 하나만은 제가 진솔하게 하는 게 맞겠다 생각했고 그 부분에 가장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그때 느꼈던 마음이나 지금이라면 느끼는 마음, 뭐 이런 마음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캐릭터를 얘기하거나 장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제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감독님께서 그 마음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뭐 예를 들어 슬프다 면은 슬플 것 같다 보다 이러이러하여서 슬픈 마음도 예를 들어서 뭐 가슴이 시릴 때 슬플 것 같다 라고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떤 장면을 대할 때. 그러면은 그 정리된 문장이 너한테 그 장면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제가 지금까지 연기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감독님과 얘기를 하면서도 많은 걸 얻어갔고, 그때 해주셨던 그 말이 되게 저한테는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신주아 배우. 강현이라는 역할은 그 좀 감독님하고 처음 얘기했던 게,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게 만든다던가, 혹은 좀 특별하려고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의 분위기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기질적으로 갖고 있는 정직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그런 인물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내지 않고 의도적으로 뭔가 표현되지 않으려면 뭔가 나 일상적인 거에서부터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제 일상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인물이 과연 설득력 있게 잘 만들어졌을 때 나중에 이 영화 스포가 될 수도 있지. 어쨌든 추락을 하잖아요. 강연에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되게 안 흔들릴 것 같던, 되게 자기의 길을 올곧게 잘 걸어갈 것 같았던 어떤 소년이 추락을 하는데, 그때 그 추락이 훨씬 더 대비돼서 동준에게도 좀 강연의 추락을 되게 놀랍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알던 형은 굉장히 우상 같은 존재였고 나를 이끌어줬던, 어떻게 보면 동준은 어렸을 때 소외를 많이 받고 좀 남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이로부터 되게 이끌어주고 손을 잡아줬던 형이 추락하는 걸 보고 훨씬 더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독님하고 그런 조절을 이제 현장에서 좀 맞춰 나갔던 것 같아요. 저도 사빈 배우랑 비슷한 건데,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추락일까요? 혹은 제가 지금 너무 뭔가 표현되어지나요? 혹은 그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면서 좀 찾아 나갔던 것 같고, 그런 답을 정말 잘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한 장면씩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영화 중간에 보면은 이제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받고 이제 누나와 손을 잡으면서 이제 어머니의 죽음을 이제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첫 촬영이었습니다. 네, 첫 촬영이었고 첫날 이제 또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첫 촬영이었는데, 근데 그게 왜 기억에 남냐면요, 그 첫 촬영이어서라기보다는 그때 감독님께서 디렉션을 주실 때 정말 마음을 써서 주셨어요, 디렉션을. 그 순간에 이러면은 마음이 이럴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많이 동준이 느낄 것 같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진심을 다해서 저한테 디렉션을 주셔서 첫 촬영이고 어색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감독님 디렉션을 듣고 나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찍은 장면이라서 그게 계속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신주아 배우님. 네, 저는 영화에서 아버지의 차를 부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좀 재미난 얘기를 먼저 하면, 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차를 부시니까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촬영 때보다 좀 따뜻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순간이 몇 안 되는 따뜻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런 어떤 강한 분노를 느꼈을 때, 사실 차를 부시거나 그랬을 때 대본을 보고 막상 할 때, 그리고 상상을 했을 때 저희가 그런 행동을 하면 보통 사람이 해소가 되거든요.
어느 기점이 되면 사실 차를 부시고 그런 분노를 막 표출했을 때 해소가 되는데 사실 영화 대본에는 해소가 되는 그런 장면이 없이 그냥 계속 그 어머니가 아버지의 차를 부시고 나서도 굉장히 그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계속 비춰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게 그러면 강현한테 정말 얼마만큼 큰 사건일까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고 차를 부시는 와중에서도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차를 부시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해소되는 게 있더라고요. 좀 스트레스가 풀리고.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차를 부시면서도 도대체 얼마만큼 힘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그 전에서 계속 싸우면서 만들 때 좀 재밌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희석 배우님. 저는 그 카페에서 학생이랑 대화를 나눴던 장면인 것 같아요. 방금 주연이랑 서민이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촬영했던 부분들을 곰곰이 한번 짚어봤는데 하나하나씩 다 이유가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는데 뭐가 특별하게 이 장면만은 정말 특별한 이유로 기억에 남는다는 사실은 없고요. 지금 그냥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게 카페에서 그 장면인데 또 감정적인 장면이기도 했고 또 그때 오디오 감독님이 여기 좋았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기억에 남네요. 워낙 뭐 영화 전반적으로 이 동준이라는 인물이 하는 연기가 어떻게 보면 좀 잔잔하면서도 울림이 센 부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느껴졌나 봐요, 제가. 네, 저는 그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신희석 배우님 그럼 좀 이어가지고 제가 살짝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그 학생을 만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영지 아빠를 만나셨고,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아들을 만나셨어요. 예, 각각의 중요한 남자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 각각 연기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상대방을 대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방금 하신 질문이랑 아까 기자분이 주셨던 질문이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겹칠 것 같아서 제가 뭐 길게 얘기 드리는 것보다 어쨌든 동준을 연기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지점은 영지 그리고 학생 그리고 아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관계에서 동준이 느끼는 그 자체를 진솔하게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강현이라는 인물에 대한 가슴 깊이 남아있는 그 애틋함, 뭐 물론 이렇게 다 보여드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도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지만 제가 준비를 하면서 얼마큼 쌓아왔냐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 방향을 제대로 감독님께서 잡아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 네, 뭐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보다 관객분들이 어떻게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셨고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를 저도 굉장히 너무나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지켜보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주변의 말씀을 좀 전달해 주셔서 영화에 뭐 재밌게 보셨다면 13일교회 관객분들께서 여러 주변에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영화가 이제 평행 우주를 다루다 보니까 뭔가 미장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완전 다르게 한 게 아니라 좀 비슷한 부분들로 많이 연출을 하셨더라고요. 기존의 평행 우주 영화와는 많이 달랐는데 혹시 이렇게 편집점을 구성하시거나 시간 구성을 하실 때 어떤 걸 중점을 두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 서로 다른 세계 비슷한,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를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데 하나의 중요한 기조는요, 어떤 하나라도 매정하게 끊지 말자라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이쪽의 이야기고 이건 이쪽의 이야기고, 뭔가 각자의 이야기가 매정하게 제가 어떤 편집으로 여기는 이쪽은 이쪽 세계의 특징을 보여주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발만 하나 잘못은 아니고 발만 하나 다른 데로 조금만 내리더라도 그 세계로 갈 수 있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약간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성인 강연을 만나러 가는 동준이 과연 이 앞에 세 세계 중에 어떤 동준인지 정확하게 몰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어떤 동준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은 이 세 명의 누군가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 말고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동준이 또 갔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화 안에는 세 곳의 이야기만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영화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 영화가 보여주지 않는 이야기 속에 있는 동준이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 편집점에 대한 질문을 이제 정리하면 어떤 하나의 이야기 공간과 우주라도 서로가 다 링크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만 뻗으면 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정도로 편집을 하고 이야기를 구성하자라는 것이 제 원칙이었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분 질문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기자분께서 정확하게 질문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다른 기자분 혹시 더 질문 없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저희가 여기를 하루 종일 빌린 게 아니라서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 인사와 그다음에 마무리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 자리가 지금 너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왜냐면 지금 개봉하는구나. 배우분들이 조금이라도 소개될 수 있는 무대가 마련해 드려서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여기 남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기자분들을 보고 있으니 그래도 조금은 좋은 말씀을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 저뿐만 아니라 여기 배우분들이 앞으로 더 좋은 책과 더 좋은 기회를 만나서 더 멋진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이분들의 팬이고 이 영화를 찍으면서는 충분히 친해지지는 못했던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 더 다른 기회 만나서 더 친해졌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가 개인이 들어간 이야기를 만든 게 이 작업이 진짜 저의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 오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했던 이야기들 여기 홍사빈 배우랑 김주령 배우님이 마지막 후반부에 했던 외향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어머니가 얘기하셨던 그 대사는 제가 아직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되게 오래전이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영화 작업을 하게 만드는 동기가 같은 문장이에요. 제가 너무 내향적이고 소심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예전에 저를 아는 친구들한테 너무 이채로운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의로운 마음을 가져주시고 네, 좋은 얘기, 장점 위주로 좀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너무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개봉 시점으로 4분 꼭 거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심석 배우님. 네, 감독님께서 영화 찍으실 때 이제 영화 다 찍으실 때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분들이 돌아가는 그리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는 그런 영화로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었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 전에 작품에서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느꼈던 게 조금 특색 있는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감독님도 그걸 느끼셔서 이제는 모두의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고 그렇게 만드셔서 꼭 성공하셔가지고 저희를 꼭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이렇게 와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13일날 개봉하게 되면 혹시나 주변에 이런 영화가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면 봤으면 좋겠다라고 넌지시 말씀해 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이나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한테 되게 어찌 보면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되게 소중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주변 지인분들 혹은 뭐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소개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일 또 만나. 많이 보러 주시고요. 9월 13일날 개봉이니까 또 많은 입소문이 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자주 만나서 친해질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 네. 저한테도 이 안녕 내일 또 만나라는 영화가 굉장히 저도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특별해요. 영화라는 작업을 이렇게 깊게 뭔가 감독님 그리고 같이 하는 배우분들을 통해서 정말 깊게 한번 뭔가 배우게 된, 그로 인해서 그 이후로부터 저의 어떤 연기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 그런 어떤 감사함을 준 작품이어가지고, 네,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관객분들이 와서 영화 가족분들끼리 다 같이 손잡고 오랜만에 극장에 놀러 오셔가지고 즐겁게 그리고 따뜻하게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9월 13일 안녕 내일 또 만나 개봉,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간단하게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해주세요.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